검사 받는 뭔가를 찍어볼까 했는데 너무 순식간에 끝나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하긴 이따 말하는 걸. 코가 너무 아프네요. 옷이 좀 웃기긴 한데 안과에 굴절도 검진을 한번 받아보려고 가는 중이에요. 일단 신체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다른 사람들 신체 검사하는 것처럼 뭐 소변 검사, 혈액 검사, 혈압 검사 뭐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재검인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줬어요. 뭐 어떤 게 재검이라서 며칠까지 어떻게 받아서 이거를 등기를 보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자세한 걸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서 여기까지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소변검사 재검이 나왔고 소변검사를 오늘 받고 왔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깐 자다가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저는 분명히 저한테 백혈구가 나와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백혈구가 한 3에서 5 정도가 나왔다고 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던 거였는데 백혈구가 아니라 적혈구가 나왔대요. 그래서 분명히 공군 측에서 잘못했을 리는 없을 텐데 그럼 오늘은 백혈구가 아니라 적혈구가 문제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한번 어이가 없었죠. 나는 백혈구 때문에 백혈구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적혈구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검사를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CT랑 엑스레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생리 주기가 곧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그 기간에 뭐 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항공우주원에서는 아예 끝나고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할지 언제 끝날지 그걸 모르니까 기한이 또 너무 짧아가지고 2주라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제 스케줄상 평일에 병원에 갈 수 있는 게 제출 날짜까지 5일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좀 마음이 급해요. 오늘이 2일이니까 거의 한 3주 남았네요. 최종 결과까지. 이제 슬슬 면접도 준비를 해야겠죠? 이제 9일 남았으니까 얼른 준비를 시작을 해야겠네요. 바쁜 거를 빨리 다 이렇게 째끼고 빨리 해놓고 그 다음 면접 준비를 슬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밥을 후딱 먹고 과제를 마저 끝내고 러닝을 하러 나가는 걸로. 화이팅! 드디어 끝! 또 자고 나서 부은 얼굴로 진짜 마지막 공군 영상을 찍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합격 발표 빼고.
우선 신체 검사 재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월 1일 날 처음 검사를 했을 때 그때 적혈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CT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했었는데 월요일 날 집에 돌아와가지고 생리를 해서 혹시 적혈구가 나온 게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의사는 상관없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정확하게는 못 들었고, 그래서 생리가 끝나고 나서 검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변 검사 제출한 거는 재점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검사를 했을 때는 백혈구도 적혈구도 안 나와서 그 검사 결과를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을 하고 이제 대망의 11월 11일이 됐죠. 어제예요. 오늘은 11월 12일이고 어제 체력 측정과 면접을 하고 왔습니다. 드디어 모든 전형이 끝났어요. 일단 어제 저희는 효창 운동장에서 10시 5분 전까지 집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 나가는 것처럼 나갔더니 1시간에 일찍 도착해버려가지고 효창 운동장 앞에서 좀 서성서성 하다가 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책도 들춰보고 네 그러면서 대기를 했습니다. 효창 운동장 들어갔는데 제가 연습하던 운동장이랑 되게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 위압감이 눌려서 와 이거를 내가 1.2kg를 여기서 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1.2kg는 똑같을 텐데 일단 공간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그 위압감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총 두 조로 나눠서 뛰었었는데 가나다라 순서대로 조를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순서여서 첫 번째 조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 뛰는데 다들 잘 뛰시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페이스에 맞게 누가 앞으로 가든 뭐 하든 그냥 제 페이스에 맞게 뛰었고 결과적으로는 7분 20초대? 7분 30초대가 나온 걸로 내 기억을 해요. 체력은 그렇게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쉬다 보니까 2조도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밥을 먹고 옷도 갈아입고 면접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두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도 공군을 처음으로 뽑는 거고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장도 공군 ROTC 같은 경우에는 3대3 면접이었어요. 면접 보시는 면접관분들도 3분이고 면접에 들어가는 저희도 3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2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앉아서 면접을 봤어요. 제 옆에도 한 분, 여기도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 이렇게 나란히 봤. 근데 면접 문제가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막 하시진 않더라고요. 막 뭐 그냥 기본적인 거 물어볼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구나. 왜냐면 공군 ROTC가 육군 ROTC에 비해서 정말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군 ROTC는 뭐 시험장이 면접에 들어갈 때 시험장이 몇 개고 어디서 뭘 물어보고 뭐 발음이나 걷는 거 이런 것도 체크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군 ROTC 면접 관련해서 검색하면 정말 면접에서 뭐가 물어봤는지도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면접을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게 다 안 나와서 제가 좀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3명이 입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들어가서 앉기 전에 뭐 어디 학과 재학 중인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명이 동시에 앉았어요. 우선 제일 처음에 공통 질문을 한 3개 정도 하셨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인가? 를 물어보셨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핵실험 관련해서 물어보셨고 세 번째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느 정도 예상이 갔던 질문이긴 했어요. 왜냐면 일반 면접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까지 고난을 헤쳐오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점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일 가까이 있는 주적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켓 발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랑 접목을 시켜서 질문을 하신 건 아닐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로 리더십 같은 질문은 아무래도 장교 후보생을 뽑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발휘될 리더십이 얼마나 될지 뭐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우선 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전 첫 번째로 인생 고난을 대학 입시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정말 큰 고난이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뭐 대학 입시에서 어떤 과정을 좀 겪었었는데 그 이후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까지 무사히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북한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로켓 발사를 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거가 관련해서 요즘 공군이 항공우주군 같은 거를 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공군이 항공우주력 또한 지금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국공력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드렸고요.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리더십 그룹 스마트웨어에서 단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뭐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했던 질문은 개별 질문이라고는 하셨는데 이게 개별 질문은 아니었고 그냥 모두가 대답을 했던 질문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24년에 임관을 하게 되는데 임관하면 어떤 신분으로 복무를 하게 되는지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질문들이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저는? 상황 질문도 하나 하셨었거든요. A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를 제외한 모든 전우들이 B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고, 저는 실제로 대학에 들어와서 제가 A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B로 좀 변하게 됐던 거,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서 일단 B라고 생각하는 전우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내가 왜 A로 생각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다시 한번 고려해 볼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A라는 의견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제가 A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정말 합당한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고 B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 합당하다 싶으면 B라는 의견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주장하고 있었던 A라는 의견을 계속 가지고 가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다른 질문은 좀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고 하셔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손을 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성 리더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여자 대학교이다 보니까 여성 리더를 키우는 데 좀 많은 힘을 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저는 학교 안에서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능력 있는 여성 팔로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직접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지난 학기에 수강했던 한국 여성사라는 과목에서 여성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강주룡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분이 노동권을 주장하면서 있었던 일화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여성 리더가 되고 싶다, 그거를 여성의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 여성 장교로서 이뤄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아침에 기사를 좀 보면서 가는데 내년인가까지 여성 군인을 전체 군인의 8.8%까지 늘린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럼 전체 군인 중에 10%도 여자가 안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중에 또 장교는 얼마나 적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는데 저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면접이 끝나고 면접 본 사람이랑 면접 아직 안 본 사람이랑 만나면 안 된다고 해서 후다닥 짐을 챙겨서 바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모든 공군 ROTC 전형은 끝났고요. 이제 26일에 있을 결과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짧은 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9월 달에 모집을 시작을 해서 11월 말에 발표가 난다는 게 정말 2달이면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2학기 계획에서 좀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된 거라서 약간 버거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전형이 끝났으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일밖에 없죠. 오늘이 12일이니까 딱 2주 뒤에 나오네요. 11월 26일 3시였나?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열심히 편집을 하고 곧 다가올 기말고사 공부를 이제 또 시작을 해야겠죠.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공군 ROTC 준비한다는 핑계로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공군 최종 발표에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은 발표 당일이고요. 그리고 디즈니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보고 아마 밥 먹고 하면은 결과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드디어 끝!